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9,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하루에 30명씩 환자를 만나는 현역 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5분, 내 몸의 4군데만 관리하면 누구나 이렇게 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 들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하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찌뿌듯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세월을 피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환자들 몸을 들여다보고 수천 명의 노년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시간이 흘러도 젊음을 붙잡아주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4군데를 지켜내면 몸이 나이를 먹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부위들을 관리하는 데는 매일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기는 실버톡톡입니다. 노년의 지혜, 건강,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알찬 건강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70년 의사 생활 끝에 밝혀낸 건강을 결정짓는 4곳의 비밀 부위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바로 발가락 관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무릎만 신경 쓰시지만 정작 발가락은 무심히 지나치죠. 하지만 발가락이야말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89세가 된 지금도 제가 걷고 진료하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건 매일 아침 발가락을 5분간 움직이고 자극해주는 습관 덕분입니다. 이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맨발로 발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세요. 하루에 100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뻣뻣하고 저릴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8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오랫동안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셨죠. 하지만 이 발가락 운동을 매일 따라 하시더니 2달 후엔 지팡이를 내려놓고 시장을 다니셨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제 발가락이 제 다리를 살렸어요. 우리는 발가락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관절 하나가 온몸의 중심을 세워주고 나이 들어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5분 발가락을 움직이는 시간, 그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작은 혁명입니다. 두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바로 혀 및 림프샘, 즉 서라부 림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은 면역력의 중심이자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감기에 걸리고 만성 염증이 잘 생기고 입안이 잘 헐거나 구내염이 반복된다면 혀 밑에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8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목이 자주 붓고 음식 먹을 때마다 침이 잘 안 나오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계절마다 병원을 찾으셨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설화 림프 마사지였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양치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 끝으로 입안 아래쪽 턱 밑을 천천히 눌러주며 원을 그리는 겁니다.
1분 정도만 반복해도 혈류와 림프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3주쯤 지난 후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아침에 입이 훨씬 촉촉해졌고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침이 나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혀 밑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부위지만 이곳이 막히면 몸 전체의 면역 순환이 둔해지고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1분 이 조용한 부위를 깨워주는 습관. 그것이 면역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바로 배꼽 주변 근육, 즉 복부 심부 근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근이 아니라 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죠. 이 근육들이야말로 장기를 지탱해주고 허리 통증, 변비, 소화불량, 심지어 우울감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그저 배가 나와도 조금 아파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알게 되었습니다. 배속 중심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진다는 걸요. 저는 70대 초반부터 매일 배꼽 돌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30번, 반시계 방향으로 30번 그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편안해지고 아랫배가 단단해지니까 허리도 덜 아프고 의욕도 생겼습니다. 한 환자분은 늘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막히고 뱃속이 늘 답답하다고 하셨죠. 그분께 이 운동을 알려드렸고 한 달 뒤엔 약을 안 먹어도 매일 아침 편안하게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배꼽 주변은 우리의 에너지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지켜야 기운이 돌고 내장도 제자리를 지키며 마음까지 단단해집니다. 매일 5분 이 조용한 복부를 깨우는 시간. 그게 내 몸을 다시 일으키는 첫 단추입니다. 네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바로 귀 뒤쪽의 귓바퀴 근처, 정확히는 유양돌기 아래 림프절입니다. 조용히 지나치기 쉬운 이 부위는 뇌와 신경계, 눈과 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생기고 눈이 침침해졌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중 상당수는 머리와 얼굴로 가는 혈류 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귀 뒤 림프를 매일 5분만 자극해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경계가 깨어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할아버지는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화 중에도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습관이었습니다. 손가락 2개로 귀 뒤 움푹 들어간 부분을 가볍게 원을 그리며 1분간 문질러 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딱 1분씩만. 2달쯤 지나자 그분은 밝은 표정으로 제게 말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단어도 빨리 떠오르고 책을 읽을 때 집중도 더 잘 돼요. 귀 뒤는 뇌로 가는 림프 고속도로의 초입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운도 꺾이고 생각도 흐려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루 2분 이 부위를 자극하는 습관만 있어도 당신의 뇌는 훨씬 젊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직접 매일 하고 있는 5분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부위, 발가락 관절, 혀 및 림프샘, 배꼽 주변 심부 근육, 귀 뒤 림프절을 단 5분에 돌볼 수 있는 루틴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이 루틴만 지켜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분 발가락 운동. 의자에 앉아 맨발로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30회 반복합니다. 이때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며 쥐는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다리 힘이 살아납니다. 1분 혀 및 림프 자극. 양치 후 입안에서 혀끝으로 입 아래 턱 쪽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20회씩 문질러 줍니다. 침샘이 자극되면서 면역과 구강 건강이 향상됩니다. 2분 배꼽 돌리기 마사지. 편안히 앉아 양손으로 배꼽 주변을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시계 방향 30회, 반시계 방향 30회. 소화기관이 따뜻해지고 복부 긴장이 풀리면서 장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1분 귀 뒤 림프 자극. 양쪽 귀 뒤 움푹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 2개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분간 마사지합니다. 혈류가 뇌로 올라가고 이명이나 두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차례대로 하면 정확히 5분입니다. 딱 5분, 하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저는 70대부터 이 루틴을 지켜왔고 지금 89세지만 계단도 걷고 진료도 하고 글도 쓰고 무엇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또렷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에 문제가 생기면 신발 탓을 합니다. 신발이 딱딱해서 그래요. 깔창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물론 신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가락 관절이 굳습니다. 근육도 약해지고 발바닥 감각도 무뎌지죠. 그러다 보니 중심을 못 잡고 걷다가 넘어지고 무릎과 허리까지 아프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 70% 이상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발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MRI까지 찍고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제가 진료실에서 그분의 발가락을 만져보니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리보다 발가락부터 풀어보시죠. 2달 뒤 그분은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가락만 풀었을 뿐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발가락은 몸의 첫 번째 관절이라는 겁니다. 이 첫 단추가 틀어지면 그 위로 무릎, 엉덩이, 허리, 심지어 목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발가락은 하루에 꼭 1번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걷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근육을 느끼며 움직여야 합니다. 혀 및 림프샘, 즉 설하 림프는 입안 건강뿐 아니라 전신 면역의 흐름을 좌우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위를 평생 한 번도 관리해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이 잘 안 나와서 입이 늘 마른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혀 및 림프샘이 막혀서 침샘의 흐름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고 물을 거의 안 마시거나 침이 돌지 않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안은 더 건조해지고 박테리아가 증식해 구취, 염증, 그리고 심지어 인후통까지 생깁니다. 제가 76세 어르신에게 이 림프 자극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지만 딱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입안이 촉촉하고 구내염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감기도 자주 걸렸는데 이번엔 버텼습니다. 혀 및 림프는 마치 면역의 수도꼭지 같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몸에 좋은 걸 챙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설화 림프샘은 두뇌와 심장 사이의 순환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부위의 순환이 좋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좋아진다는 뜻이죠. 작지만 강력한 곳입니다. 매일 아침 혀로 이곳을 살짝만 자극하는 것, 그게 곧 몸 전체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배는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특히 배꼽을 중심으로 한 심부근육은 장기들을 제자리에서 지탱하고 자세를 안정시키며 기초 대사와 감정 상태까지 조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부를 단순히 지방이 찌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면 굶거나 복부 벨트를 착용하거나 심지어는 장기간 단식에 의존하기도 하죠. 이런 방식은 오히려 배 속 심부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하던 중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음식은 적게 먹는데도 늘 속이 불편하고 몸도 자주 붓는다고 하셨죠. 제가 그분의 복부를 진찰해 보니 복직근은 남아있는데 심부근육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분께 매일 배꼽 돌리기를 권해드렸습니다. 2분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문지르기.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셨지만 3주쯤 지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변비가 개선되고 복부가 따뜻해졌고 무엇보다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뱃속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복부 심부근육은 단지 근육이 아닙니다. 여긴 우리의 정서적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가 무너지면 자율신경이 흔들리고 불안, 무기력, 만성 피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배꼽 주변을 돌리는 건 내장을 움직이는 것이고 내장을 움직이는 건 삶의 에너지를 깨우는 일입니다.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2분은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며 겪는 대표적인 증상 3가지가 있습니다. 이명, 두통, 기억력 저하. 대부분은 노화라 어쩔 수 없다 하고 넘기지만 그 원인이 귀 뒤 림프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귀 뒤 림프절은 두개골 아래, 귀 뒷부분의 유양돌기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뇌와 얼굴로 가는 림프와 혈액이 지나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즉, 여기가 막히면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귀가 멍멍하거나 울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80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제게 오셨습니다. 요즘 들어 말끝을 자꾸 잊어버리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뿌연 안개처럼 멍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귀 뒤 림프 마사지를 하루 1분, 양쪽 귀 뒤 움푹 들어간 부분을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기. 아침에 1분, 잠들기 전 1분. 그분은 꾸준히 3주를 실천했고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개운합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고 말도 막힘없이 나옵니다. 귀 뒤 림프는 뇌의 열쇠입니다. 이 작은 부위를 매일 자극해주는 습관 하나가 나이 들어도 또렷한 정신, 생생한 감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사지는 약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끝의 정성, 매일의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건 지식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내부의 관리를 하루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은 발가락으로. 침대에 앉자마자 발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발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펴세요. 하루 중 가장 첫 움직임이 발가락이라는 건 몸 전체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둘째, 양치 후 거울 앞에서 혀 마사지. 치약을 헹군 후 칫솔을 놓기 전에 거울을 보며 혀끝으로 입 안 아래를 1분간 원을 그리며 자극하세요. 이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겠다는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셋째, 아침 식사 후 배꼽 마사지. 밥을 먹고 나면 누군가는 바로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신문을 펼치지만 그중 2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식탁에 앉은 채로 양손으로 배꼽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넷째, 잠자기 전 귀 뒤 마사지.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베고 있는 베개 한쪽을 살짝 들어 손가락 2개로 귀 뒤 림프를 천천히 문지르며 마무리하세요. 이건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조용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핸드폰 알람 기능을 활용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건강 루틴 알람을 설정해 두면 습관이 훨씬 더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89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중 70년 가까이를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분은 비싼 약을 먹고도 병이 깊어졌고 어떤 분은 매일 웃으며 걷기만 해도 건강하게 늙어갔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답은 작지만 꾸준한 관리입니다. 몸은 매일 조금씩 돌보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 10만 번을 뛰고 허파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매분 12번 숨을 쉽니다. 그런 몸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위 하루 5분 루틴입니다. 건강이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분, 내 몸의 중심이 되는 4곳에 귀를 기울이고 손끝으로 어루만지는 것,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진료를 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앞에 앉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버려지면 늙고 돌보면 다시 깨어납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고 하루 5분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바로 건강한 100세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실버톡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